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9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7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6월 16일입니다. 오늘 명식 신축년 을미월 갑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갑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갑목일간이 되겠고, 갑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의 갑목이 되겠습니다. 자, 갑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먼저 살펴볼 것, 항상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일간은 갑목이 되는데 참고적으로 월목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한번 알아보는 보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갑목, 갑이라고 하는 글자 나무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에 해당이 되고, 을목 또한 나무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목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걸 갖다가 구분했을 때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된다라고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왜 이걸 양목과 음목을 나눴을까요? 자, 양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음양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성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나무는 예를 들어서 10m 자란 나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무는 5m 밖에 자라지 않은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10m 자란 나무가 양목이 될 것이고, 5m 밖에 자라지 않은 나무는 음목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나무는 곧고 단단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또 어떤 나무는 부드럽고 잘 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곧고 단단한 것이 양목이 되는 것이고요. 부드럽고 잘 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을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그 성향이 서로 상반되는 그런 개념으로 구분했을 때 이렇게 양목과 음목으로 나눠보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양목인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비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 음목은 양류목이라고 나 내지는 화초 같은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됩니다. 대립목이라고 하는 것은 큰 숲을 이루는 나무 이런 개념으로서 곧고 단단하고 굵직굵직한 그런 소나무 같은 개념이라든가 전나무 내지는 편백나무 같이 이렇게 곧게 자라는 나무 등으로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양류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물론 줄기는 좀 곧게 자랄 수 있겠지만, 그 줄기를 보게 되면 사람 머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쭉쭉 이렇게 퍼져서 바람 불면 휘날리죠. 이런 것을 양류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화초라든가 넝쿨식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을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는 특징이 곧고 단단하고 하늘을 향해서 쭉쭉쭉쭉 뻗어서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부드럽고 유연한 그러한 나무라기보다는 이제 화초 내지는 화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장미라든가 안개꽃이라든가 이런 화초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풀로 보죠. 그래서 화초라고 보는 것인데,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철쭉이라든가 개나리 같은 경우는 완전한 나무로 보기도 그렇고, 또 풀로 보기도 좀 애매하죠. 꽃을 피우는 나무 이렇게. 그래서 화목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을목은 갑목에 비해서 부드럽고 유연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갑목은 단단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목으로서 쓴다라고 해서 갑목은 동양지목으로 쓴다 이렇게 표현하고, 아니면 동양의 제목, 동양지제로 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양의 제목으로서 쓰기는 좀 어렵고, 꽃을 피우는 용도, 장미가 꽃을 피우거나 안개꽃이 꽃을 피우거나 철쭉이 꽃을 피우는 등등의 이러한 꽃을 피우는 목적으로 이렇게 쓴다고 해서, 을목 같은 경우는 목화통명이 되는 것을 굉장히 좋게 여깁니다. 목화통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것을 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을목 입장에서 병화, 정화는 식신 내지는 상관이 되는데, 이렇게 을목이 병화라든가 정화를 보게 되면 을목이 꽃을
꽃을 피우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갑목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리 대립목이라 하더라도 큰 나무도 꽃을 피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도 병화정화를 봤을 때 상황에 따라서 갑목도 생목으로 봐서 꽃을 피우는 용도가 없지 않아 있지만은 갑목의 원래 목적은 이렇게 제목으로서 쓰는 것이 갑목의 목적인 것이고요. 을목은 목화통명이 돼서 이렇게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 성목으로 다자란 성목이 됐을 때는 동량의 제목으로 쓰기 때문에 경금이라든가 경금, 정화 같은 것으로 배합을 하는 것이고요. 을목 같은 것은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병화라든가 개수 같은 것으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물론 이제 갑목도 예를 들어서 다자란 성목이 아니라 생목, 아직은 살아나는 나무라고 봤을 때는 물론 갑목이라고 하는 것도 병화 개수를 쓸 수는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자란 성목으로 봐서 이렇게 경금정화로서 제목으로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 갑목의 용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목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목이 태어난 월령 미월이죠. 미월, 이제 미월도 얼추 반 이상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반 이상 때 돼서도 어차피 지나고요. 반 이상 지나가는 것 같은데, 미월이라고 하는 거 일단 계절은 여름이고요. 늦여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늦여름 조금 유식하게 표현해서 모하라고도 하고요. 개하라고도 합니다. 똑같이 다 뜻은 늦은 여름이라고 하는 뜻 내지는 만하, 이렇게 늦을 만자에다가 저물 만자, 늦을만, 저물만 이런 상으로 의미를 하고요. 저 만자는 시간상으로 끝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름의 끝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뭐예요? 늦여름이라고 하는 것. 또 미월은 환절기로서 미월이 지나게 되면 바로 신유술이라고 하는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기 때문에 항상 조열하다, 매우 뜨겁고 건조한 그러한 기후를 나타내게 된다라고 보면서 4월, 5월과 달리 미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또 미월에 대해서 꼭 알아둬야 할 것, 진술충미월이 다 마찬가지예요. 진술충미월이 모두 이렇게 4개월이라고 적혀요. 4개월이라고 해서 항상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게 되는데, 미월의 경우 상반월, 하반월을 나누는 기준은 뭐가 되냐면 대서절이 그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서부터 대서 전까지가 상반월이 되는 것이고요. 또 대서부터 그 다음에 입추 전까지가 바로 하반월로 보게 되는데, 오늘 날짜가 7월 25일이고요. 대서가 들어온 날이 7월 22일이 됐으니까 이미 대서는 지났고, 대서가 지나면서 하반월이 되게 되면 금수의 기운이 금수의 기운이 진기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말이 추상적입니다. 금수의 기운이 진기한다. 그래, 뭐 금수의 기운이 진기한다라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알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금수의 기운이 진기한다고 해서 금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음기죠. 음기. 양기가 아니라 음기. 양기는 따뜻하거나 뜨거운 기운을 양기라고 하는 것이고, 음기는 서늘하거나 차가운 기운을 음기죠. 그래서 같은 미월이라 하더라도 대서전은 상반월은 마치 5월과 같다라고 하면 하반월은 가을과 같기 때문에 금수의 기운이 진기해서 음기가 강하게 되면은 이때 뭐로 했어요? 삼복생한이 될 수, 금수의 기운이 많아지게 되면 삼복생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하반월 대서가 지나면서 토가 실질적으로 왕해진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월의 갑목이라 하더라도 상반월에 태어났는지 아니면 하반월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사주 보는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오늘은 대서가 지났기 때문에 미월 중 하반월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갑목, 지금 하반월이면 그야말로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일간 자체는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자체는 좀 약하고, 또
미월 토가 왕해지면서부터는 화의 기운이 많이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수가 있어서 간목의 기운을 갖다가 북돋아 주는 것도 이렇게 필요하죠. 개수. 수는 대체적으로 생육의 공력을 쓸 때는 개수를 써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을 하고, 또 미토라고 하는 것이 건토이기 때문에 건토인 어떤 미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만들어 줄 때 개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또 간목이 어느 정도 힘을 얻었을 때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간목을 작발할 수도 있는 것인데, 경금을 쓸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이 경금을 쓰는 경우에는 경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정화를 아울러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인묘진 사후 미월의 간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춘하절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성목이 아닌 생목으로 보기 때문에 성장하는 나무로 볼 수 있으나, 하지만 미월 하반월의 경우에는 이제는 여러분 가을 정도 되면 배나무라든가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결실을 다 맺고 나무 자체가 이제 휴수기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생목으로 보지 않고 경금정화를 우선해서 쓸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주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좀 상황 판단을 좀 다시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월의 하반월이라 하더라도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가 많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하반월이라 하더라도 화가 왕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수가 또 어느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사주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좀 달리 봐야 된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뭐 인묘진, 사오미, 해자축, 신유술,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12계절이 있는데, 진술충미 월의 사주를 볼 때가 가장 좀 어렵고 난해한 것이 뭐냐면, 진술충미 월은 토가 왕한 계절인데도 진월 같은 경우는 제가 진월 설명했죠.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목이 왕해질 수도 있고, 토가 왕해질 수도 있고, 수월 같은 경우도 금이 왕해질 수 있고, 화가 왕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또 토가 왕해질 수도 있죠.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금이 왕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축월은 토왕절이기 때문에 토가 다시 왕해질 수도 있죠. 미월도 마찬가지예요. 사, 오, 미이기 때문에 화가 왕해질 수 있는 반면, 미월은 다시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해묘미 목국을 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술충미월은 끝까지 사주가 어떻게 짜여지느냐를 끝까지 살피고 난 연후에 용신을 찾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놓고 봤을 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 미토라고 하는 것은, 미토는 뭐예요? 미토는 음에 해당되는 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격국이라고 하는 것 놓고 봤을 때 간목이 토를 극하는 관계이니까 간목 입장에서 토는 재성이죠. 재성인데 간목은 양목, 미토는 음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제격이 된다. 하지만 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 특히나 대서가 지났기 때문에 그야말로 토가 왕한 다라고 봤을 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미의 목의 고지에 해당이 되죠. 미토는 통근한다 하더라도 토가 더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을목이 미월에 태어나는 것과 간목이 미월에 태어나기 때문에 일단 재다신 약하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도 이럴 수 있죠. 뭐 인목 갑인 일주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목이 다시 왕해지게 되면 이건 재다신약이 아니라 신왕, 제왕 이 될 수도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월은 화국이 형성될 수도 있고, 목국이 형성될 수도 있고, 내지는 토국이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주의 짜임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가 뭐예요? 갑술일이죠. 갑술일, 간목이 술월에 이렇게 태어난 월이 되니까 미월에 토가 왕한 계절에 갑술일 또 다시 토가 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재다신약으로 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이면서 얘는 건토, 마른 땅이 되지만, 또 한 가지 술토 또한 술토,
토는 양토이면서 얘도 또한 건토, 마른 땅이 되죠. 묘월 건조하고 뜨거운 열기 그런 시국인데 수토 또한 마른 땅입니다. 간목이 미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막에 모래가 엄청 깔려 있는 사막의 간목과 같죠. 말라 있을까요? 촉촉하게 이파리가 잘 자라고 있을까요? 아마도 얘는 침엽수인데 지금 바짝바짝 말라서 고사를 하느냐 마느냐, 말라 죽느냐 마느냐, 그 상태일 것 같습니다. 좋지 않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연지에도 이렇게 축토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사람들 볼 때, 축술미를 갖췄네. 축술미, 사명을 모두 갖췄네. 이렇게 해서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축술미 사명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뭐냐면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 외에 크게 의미 둘 바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진토까지 있게 되면 이거는 축술미 사명으로 보지 말고요. 이거는 만약에 생시가 진토, 갑기 합토니까 무진시가 되겠네요. 무진시. 이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거는 문진이 아니라 무진이겠죠. 무진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종제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 한번 볼까요? 을목이죠. 그 다음에 연간은 신금이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요거 을목이 있어서 토를 제할 것 같지만 토를 제하지 못하고요. 신금이 을목을 갖다가 극해버렸죠. 이거 종제격으로 보는 것이 더 제가 봤을 땐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진, 만약에 무진시가 됐을 때는 이거는 종제격으로 되고 진술충, 충미충, 그 정제격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주는 좀 각박합니다. 수기가 너무 부족해져 있기 때문에 토로 종했다 하더라도 그 토가 어떤 물기가 없이, 물론 토라고 하는 어떤 이름을 얻었지만은, 큰 땅을 얻었지만은 그 땅이 식물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동물이 사는 그러한 옥토는 아니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만약 이렇게 종격이 되면은 사람이 좀 인정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충이 됐기 때문에 축중 개수가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 사주는 매우 어떻다? 메말라 있다. 건조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 물론 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뜨겁다라고 보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여서가 지났기 때문에 토가 많기 때문에 조금 기운은 하강했다 하더라도 매우 건조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수가 있어서 간목을 생조해 주거나 목이 있어서 토를 제해 주거나 이런 생시를 얻어야지만 되는데, 다시 토가 많아지게 되면 차라리 종제는 그냥 종제가 아니라 기명, 나를 버리고 재성을 쫓아간다 해서 기명 종제격이 되거나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한번 살펴볼 건데,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죠.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 건조한 때 자수 하나 더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간목이, 자수가 생을 할 수 있지만은 간목이 통근할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선생님, 미중에 통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충미충하게 되면은 미중에 있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축중에 있는 신금에 의해서 깨져버렸기 때문에 통근처가 날아가 버렸고요. 월간에 있는 을목은 신금에 의해서 날아가 버렸으니까 의미가 없겠고, 시간에 있는 간목 또한 일간 간목하고 처지는 똑같죠. 얘가 토를 제할 이 많은 토를 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역시 힘이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제다신약이기 때문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내지는 비경겁제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이 왕토를 갖다가 감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화운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천간으로 임수, 개수, 간목이 있어서 조금은 그래도 괜찮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화운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고요. 오히려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신묘, 임진도 제가 봤을 때 좋지 못해요. 왜냐면 충미충에 임진대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진술충을 때리기 때문에 요거는 토가 다시 많아져서 좋지 못합니다. 뭐 신묘라든가 경인 대운 정도 좋지만 나머지 운세는 그렇게 썩 좋아 보지 않고요.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뭐 운이 매우 좋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갑자시 같은 경우는 저는 뭐라 그럴까, 추천드릴 만한 생신은 아닌 것 같고요. 을축시는 갑자시보다 더 안 좋겠죠. 이건 완전히 지지로 진토가 없을 뿐이지 다 토국이죠. 이건
합격도 되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은 목이 벌써 3개나 있기 때문에 종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파격이죠. 이런 사주는 만들지 않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것 같고요. 병인지가 됐을 때는 인에 뿌리든 간목이 인에 뿌리를 들 수 있죠. 병화투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안 좋겠죠. 당연히 갑오대운, 계사대운, 임진대운도 임수가 들어서 좋을 것 같지만 역시나 진술충 하게 되면 임수는 모양만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신묘경인대운 같더라도 수가 없는 건 똑같습니다. 어머니하고의 정이 매우 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정묘시가 되더라도 사주에 수가 한 점도 없다. 사람의 수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수가 없으면 학업적인 것도 하기가 어렵죠. 물론 수가 없는데도 공부를 잘 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땡겨서 한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수가 부족하게 되면 공부가 잘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좋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무진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는 진술충의 충미충이 되기 때문에 비록 을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기명종제격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이렇게 기사시가 된다 하더라도, 사화가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화는 토를 생활지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종제격으로 볼 수 있겠지만 좋은 국세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건, 경우 생시가 되면 충미충에다가 오술합화가 되죠. 이것도 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단점에다가 경금이 간목을 갖다 극하죠. 그러면 이거는 사주가 매우 불합리한 사주죠. 좋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고, 임신시 계유시가 되면 간신이 임수개수가 투출돼서 간목을 생해준다 하더라도 간목 자체가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한쪽으로 토로 평고해 준 상태에서 어느 생시가 온다 하더라도 딱히 이 생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시는 제가 찾아보기가 어렵죠. 만약에 요 7월 25일 전후로 해서 저한테 어떤 분이 태기를 해 주십시오 했으면 저는 7월 25일은 아마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생시가 그렇게 썩 좋은 생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임신계유시였으면 남자로 잡았겠죠, 제가. 그거 아니고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생시는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일요일이죠. 오늘 좋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